네, 날씨로 알아보는 오전장 증시현황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에 정말 큰 힘을 얻습니다. 어제도 댓글 달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식이란 게 참 아침에는 막 올랐다가 오후에는 떨어지기도 하고요. 호재성 기사에 막 올랐다가 또 어느 순간 떨어지기도 하는 정말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주식처럼 내가 잘 나갈 땐 올랐다가 내가 힘들면 내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토록 변치 않은 너무나도 빛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9월 23일 증시기상도 시작할게요. 먼저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에는 비나텍과 줌인터넷, 보합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 ICT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비나텍입니다. 비나텍은 수소 연료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그린 뉴딜이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내에서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기업들도 수소 연료전지 등 성장세 높은 새로운 사업군을 신사업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나텍의 청약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청약 경쟁률이 1386.85대 1로 집계가 됐고요. 공모가는 희망 범위를 뛰어넘는 33,00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특히 비나텍이 제조하고 있는 슈퍼 커퍼시터가 신재생이나 메모리 백업, UPS, 그리고 차량용 전장 등의 주로 활용이 되면서 청약 흥행에 한몫을 했고요. 앞으로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서 슈퍼 캐시터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줌인터넷입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처럼 줌닷컴이라는 포털 사이트 혹시 아시나요? 이 줌닷컴은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인 줌인터넷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인데요. 이스트소프트는 알집이나 알약, 알씨나 알툴바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으로 우리가 알집이나 알약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이 줌닷컴을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줌닷컴을 만든 회사가 바로 줌인터넷인데요. 줌인터넷이 어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줌인터넷이 KB증권과 함께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줌인터넷과 KB증권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합작 법인은 바로 프로젝트 바닐라인데요. 줌인터넷이 프로젝트 바닐라 지분의 51%를 취득하게 됐는데 줌인터넷의 자기 자본 대비 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프로젝트 바닐라는 테크핀 기업인데요. IT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 만큼 이 두 기업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기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합권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또 한 번 위탁 생산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3바에서는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약 3,850억 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 맺은 의향서에 대한 본 계약인데요. 6월에 먼저 협력 의향서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22일 다시 본 계약을 맺은 건데요. 최근 협력 의향서 체결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세계적으로 고품질 바이오 의약품 생산할 수 있는 CMO 회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생산 차질을 빚은 공장이 나오고 있으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가 더욱더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바이오 의약품 CMO 세계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몸값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3바의 1, 2공장 물량은 거의 다 찬 상황이고요. 3공장 가동률은 현재 26% 수준이지만 2023년에는 1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향후 고객사 수요가 늘어나면 약 6,349억 원까지 규모가 커질 수 있는데요. 이번 수주를 통해서 올해 들어서만 총 1조 8,127억 원에 이르는 수주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주액의 6배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대규모 상업 생산을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 생산성을 지닌 3공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 ITC입니다. 포스코 ITC에서 한진이 건설하는 메가허브 물류센터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 메가허브 물류센터는 기존의 권역별로 분산되어서 운영되고 있던 물류센터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건데요. 최근 택배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택배 분류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1,070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는 포스코 ITC 창립 이래로 최대 규모 계약이기도 합니다. 포스코 ITC는 메가허브 물류센터로 도착한 택배 입구와 분류, 출고까지 전 과정을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형상 인식 솔루션을 적용해서 입고되는 택배의 부피나 모양 등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류하는 무인 분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이에 따라 한진 측에서도 분산 운영하고 있던 택배 물량을 메가허브 물류센터로 집결시켜서 수송 단계를 덜고 배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기상도 김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